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장내미생물을 연구해온 김미경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으며 직접 확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3세인 저는 매년 장내 미생물 분석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제 또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장내 유익균 수가 3배나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최근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 박석대님은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 혈압도 정상. 하지만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 평균의 30% 수준. 특히 면역력을 담당하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오후 피로감이 사라졌고 면역 지표가 20%나 향상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산균 관리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 사실. 제가 최근 분석한 60대 이상 200명의 데이터에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의 93%가 장내 유익균 부족했으며 수면의 질이 나쁜 분들의 87%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했습니다. 감기를 자주 앓는 분들의 95%가 면역 관련 유산균 부족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느끼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감기에 한 번 걸리면 도통 떨어지지 않고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이 모든 것이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20분 동안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하며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과학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구성의 변화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와 70대 장내 미생물을 비교하면 미생물의 다양성에서 70대는 20대의 40% 수준밖에 안 되고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는 60%나 감소했습니다.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은 80% 감소. 반대로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은 150%나 증가했고요. 이제 이런 변화가 일으키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 이미자님의 경우 3개월간 지속된 소화불량과 곡부팽만은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산균이 부족했습니다. 유산균을 처방받아 2개월 후 80% 가까이 개선되었답니다.
71세 김철규님의 경우 월 2회에서 3회 감기에 걸리셨고 회복되는 기간 약 2주 이상 걸렸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된 장내 환경 악화가 원인이었으며 면역 강화 유산균 처방 후 약 3개월 후 감기 빈도는 70%나 감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면역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장관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워집니다. 60대 이후 우리는 평균 3에서 4가지 약물을 복용합니다. 특히 위산 억제제, 항생제가 장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실제 위산 억제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경우 유익균이 평균 45% 감소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의 변화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활동량 감소로 운동성이 떨어지고 식사량 감소로 인한 섬유질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관 임상 연구에서 노인에게 적절한 유산균 보충이 인지기능과 기분 개선에 효과적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산균이 아니라 어떤 유산균을 어떻게 보충하느냐입니다. 유산균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초기 연구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개인 맞춤형 접근입니다. 왜 60대 남성에게 특별한 유산균이 필요할까요? 남성 호르몬 감소, 전립선 건강,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남성 특유의 건강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299부위는 장내 유해균은 감소시키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벽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유산균입니다. 전립선 염증 치표, 대선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2023년 유럽 비뇨기학 저널에 실린 내용을 보면 8주 복용 시 PSA라 불리우는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8% 감소되었고 이건 야간요 횟수를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아령형 오이의 효능은 혈압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추가 대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굼 BB536는 대장을 건강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산균 먹을 때 우리 남성분들은 대장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염증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폐경 이후 우리 여성들의 특별한 건강 과제는 바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밀도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질 건강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과학적으로 검증된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는 질 건강을 개선, 해조 요로 감염에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김치에서 발견되는 유산균이 여성 건강에 특히 유익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SBT 2055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우리 중년 여성에게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부 지방이 감소되며 약 12주 동안 복용 시 내장 지방도
8.5% 감소되는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체중 감소로 인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은 보너스였고요.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M16V는 칼슘 흡수를 증진시켜 골밀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골다공증 위험도 25% 감소되었고요. 값비싼 보충제가 부담스럽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유산균 식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보충제와 천연 식품을 7대3 비율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치는 세계가 주목하는 코리아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으로 발효된 전통 한국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치의 과학적 효능으로 유산산균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치 1g당 약 100만에서 1억 마리의 유산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룸이 있습니다. 비타민주와 베타카로틴도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연구 결과 김치 섭취 그룹에서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증가하고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과 대장균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좋은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하루에 100g에서 150g, 공기밥 기분 반 공기 정도입니다. 너무 신 김치보다는 익은 김치를 드시고 나트륨 함량을 생각해서 하루 권장량을 꼭 지키주세요. 불가리아 장수촌 이야기. 불가리아의 로도피 산맥 지역 주민들은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 자가 제조 요거트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요거트를 선택 기준은 살아있는 균수는 1노당 1억 마리 이상, 첨가당은 10g 이하, 단백질량은 100노당 3g 이상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요거트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저녁 식사 1시간 후 견과류 또는 대리류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 100세 이상 인구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나토 섭취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나토에는 혈전을 용해하는 효소인 나토키나아즈, 골밀도를 강화하는 비타민 K, 강력한 생존력의 유익균 바실러스 서비틸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국장의 우수성은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완전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또한 청국장의 섬유질은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인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73세인 제가 매일 먹는 유산균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요거트 200ml와 블루베리를 먹고 점심은 두부찌개 또는 청국장을 선택합니다. 김치는 약 80g 정도 먹고요. 저녁 식사는 되도록 먹지 않고 건너뛰는 게 우리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소식하는 습관을 만들어 천천히 줄이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콤부차 200ml를 주 3회 정도 견과류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단으로 3년째 유지한 결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50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0년 임상 경험 중 유산균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절대적으로 금기해야 되는 대상으로는 심각한 면역 억제 상태인 환자입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고용량 유산균을 복용한 후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기 이식 환자, 항암 치료 중인 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하시는 분,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또 급성 췌장염 환자는 손상된 장벽을 통해 세균이 혈류로 이동할 위험이 있으며,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는 혈류 감염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질병별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단 만나는 유산균 음료를 과다 섭취하여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무첨 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혈당을 매일 체크해야 되며, 무엇보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와파린을 처방받으신 분은 비타민 함량이 높은 청국장, 나토 등은 약효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금기하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로 와파린 복용 중인 환자가 나토를 꾸준히 섭취한 후 혈액 응고 시간이 정상화되어 약물 조정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요? 제가 30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성공 환자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실전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을 위한 맞춤 가이드입니다. 1단계는 자신의 현상 파악하는 첫 번째 주입니다. 현재 소화 상태, 배변 패턴, 피로도 체크하고 그동안 발효식품 섭취 정도를 확인한 후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 작성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시작하는 단계로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우선 천연 발효식품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기본 유산균 보충제를 추가로 드셔보세요. 3단계에 접어들면 최소 3개월은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개인 반응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해 보시고 생활 습관과 연계하여 운동도 적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4단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마다 건강 체크를 하시고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 없으면 지속 가능한 패턴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3가지 약속. 첫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세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연구로 입증된 균주를 선택하세요.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금기사항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내 장 속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 건강을 통해 여러분의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작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